안녕하세요.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자영업자나 법인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께서 부득이하게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자 국세나 지방세 등 체납 세금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 내시는 분들께서 재산이 압류당할까 봐 걱정이고, 장기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국세 체납 소멸은 어떻게 되는지 등 많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이번 강의는 체납세금 소멸제도와 압류 절차, 구제 방법 등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잘 시청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과 참고가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7조에 나와 있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를 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5억 이상의 국세는 10년, 5억 이하는 5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세징수권의 시효 중단 사유를 좀 살펴보게 되면 납세 고지, 독촉 또는 납부 최고, 교부 청구, 압류 사유로 인하여 시효가 중단된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세금을 안 내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 자동적으로 세금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국세청이 납세자의 압류 대상 재산이 없어서 체납 처분을 집행하기 실효성이 어렵다거나 국세 징수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없이 체납된 상태에서 세금 체납액이 5억 이상은 10년, 5억 이하는 5년이 지나야 체납세금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 참고사항으로 좀 알아두실 사항은, 여기에서 말하는 세금의 5억과 10억이라는 금액은 가산세는 제외가 되는 것이며, 본 규정은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2013년 이전은 금액에 상관없이 5년이 지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국세의 소멸시효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은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세는 5천만 원 이상은 10년, 5천만 원 이하는 5년이 되겠고요.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 개정으로 2020년 이후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국세와 지방세를 가끔 혼동을 하시는데요. 국세라는 것은 국세청이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소득세나 법인세, 부가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해당이 되겠고요.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농지세 등이 지방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산울TV는 부동산 재테크, 은퇴생활, 동남아 여행정보와 자격증, 정부의 부동산 제도나 세금 정책이 바뀔 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관심과 애정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세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제 카톡 아이디로 문의를 주시게 되면 제가 시간이 될 때 최대한 검토 후 친절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께 일반 상식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세금이 아닌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민사채권은 10년간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민사채권에 해당되는 채권이라는 것은 대여금이나 민사채권, 자격증 공증 등 또는 재판상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채권 등이 민사채권에 해당이 되겠고요. 상사채권, 즉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이 되겠습니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 중에서 상법 및 기타 다른 법령의 단기 소멸시효 기간이 따로 정해지지 않은 모든 상사채권은 5년이 되겠고요. 기타 단기 소멸시효 채권이라는 게 있는데 채권의 종류에 따라서 1년, 3년씩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은 세금 체납자의 불이익 조치사항이 뭐가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체납자의 재산을 과세 당국에서 압류를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감치명령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세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호화 생활을 한다거나 고액 상습 체납자는 법원 결정으로 인해서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출국 금지가 되겠는데요. 5천만 원 이상의 체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출국 금지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고 있으며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6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용불량자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체납 발생 1년 후에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자로서 1년 3회 이상 계속 체납 시 신용불량 대상자로 등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자의 소멸시효 조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 당국이 체납자에게 체납 독촉을 하거나 최고, 교부 청구, 압류 등 국세 징수권을 일정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국세 체납액이 5억 이하는 5년, 5억 이상은 10년이 되겠습니다. 행사를 하지 않아야 되겠고요. 재산이 없는 무재산 상태가 되어야 되겠는데요. 부동산이나 자동차, 예금 등 압류 대상 재산이 체납자에게 전혀 없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더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체납 세금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세금 체납 후에 돈이 없다고 안 내고 가만히 두고 5년, 10년을 기다리면 자동적으로 세금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체납자의 압류 재산이 없는 무재산일 경우에 국세청에서 압류 대상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더 이상 체납 독촉 등 국세 징수권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을 때 체납 세금이 소멸되어서 체납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자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서 달라지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금 소멸시효로 인해서 더 이상 세금 체납자가 아닌 게 되겠으며 체납자로 받는 불이익이 사라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 출국도 가능해지겠고요. 납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체납 세금으로 인한 신용불량에서 벗어날 수 있겠고요. 부동산, 예금 압류 등 금융거래가 자유로워지겠습니다. 그리고 본인 명의로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게 되며 직장생활 등 봉급을 압류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경제활동이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 특히 주의하시고 참고하셔야 될 사항으로는 체납세금 소멸제도가 완성될 때까지는 중단 사유가 없어야 하며 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 독촉을 한다든지 납부 최고, 교부 청구, 압류 등을 하게 되면 그때까지 진행되어 온 시효 기간은 완전히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체납이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께서 부동산을 취득을 한다든지 주식, 예금 또는 급여 생활자로 봉급을 타게 되는 등 재산이 발견되면 국세청에서 즉시 압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체납이 된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의 재산 상태가 증가한다거나 발생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상에서 국세청의 홈택스 화면과 지방세의 위택스 화면을 보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체납이 있는지 없는지 체납 세금 유무 조회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세 체납 유무는 국세청 홈택스를 들어가셔서 신고 납부와 국세 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를 조회를 하셔 보시면 여러분들의 체납 세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가능하겠고요. 지방세 체납 유무는 위택스 화면에 들어가셔서 전국 지방세 신고 납부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조회를 하시면 여러분들 개인의 체납 세금 유무를 조회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금 부과 및 재산 압류 절차 그리고 압류 금지 재산을 살펴보겠습니다. 과세 당국에서 세금을 최초로 부과를 하게 되고 납부 기한 내에 미납부가 되면 체납액이 발생이 되겠으며 과세 당국에서는 이때 독촉장을 발부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 조회를 통해서 재산을 찾아서 확인을 한 다음에 압류 절차를 개시를 하게 되겠고요. 압류 대상 재산으로는 부동산과 예금, 자동차, 채권, 급여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압류 금지 재산을 정하고 있는데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이나 침구, 가구류, 3개월간의 식료품이나 연료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으며 다음은 소액 금융재산도 압류 금지 재산에 해당이 되는데요. 1천만 원 이하의 사망보험금이나 개인별 잔액이 185만 원 미만의 예금, 급여 채권의 압류 제한은 급여 채권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월 185만 원에 이달하는 경우에는 압류 금지 재산 대상이 되겠으며 만약에 급여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 300만 원 플러스
압류 금지 금액 마이너스 300만 원 곱하기 2분의 1의 산식에 의해서 그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 금지 재산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과세관청의 세금 부과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세금의 이의 신청 및 구제 방법 절차를 알아보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이 부과되기 전이라면 과세관청의 과세전 적부심사 제도를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과세전 적부심사 제도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관청에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미 세금 부과가 고지가 되어서 세금 부과 후라면 과세관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을 하시고 여기에서 기각이 될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통해서 심판을 받아보고 거기에서도 기각이 된다면 행정소송을 통해서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로 세금의 적법성 여부가 가려지게 되겠습니다. 세금의 이의신청이나 구제 방법, 행정소송 등에 대해서는 개인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세금 전문가나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구제 방법이나 이의신청을 신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금 체납에 대해서 체납세금 소멸제도를 상세하게 살펴보았는데요. 기타 세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계신 분들께서는 유튜브 상에서 산울TV를 검색을 하셔서 각 세목별로 자세히 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산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세요.